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이죠. 김동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지금 기상이요. 네. 5시쯤 일어납니다. 5시 일어나요? 예. 와, 그럼 엄청 부지런한데 눈이 잘 떠집니까, 요즘에? 잘 안 떠지죠? 네. 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또 아침부터 들어주시는 우리 영친이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미래님께서 가슴이 답답한 이 아침 요영이님의 촌철로 뚫리게 하소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촌철 기사 뭐 멘트 이슈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최근에 뉴스들이 참 이유 없어요? 네, 참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할 수 답답한 없어요.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적응합시다. 답답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의뢰를 표현한다. 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나요? 인수위의 이 태도는 뭐 이해를 합니다. 인수위는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검찰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발언들일 테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럼 이제 이런 말이 맞으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인수위원회가 이제 어제 말한 걸로는 네.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검수완박법이 그렇기 네. 때문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다 등의 이제 비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대신해서 직접 나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대신 지금 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자, 인수위는 172석의 민주당을 향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죄송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네요. 그런데 이게 아마 문 대통령이 지금 그 김호수 총장 만난 다음에 좀 약간 태도가 서로 간에 조금 조율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 때문에 좀 더 용기 있게 인수위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법사위가 계속해서 뭐 열리고 있지만은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지만은 또 오늘 또 추가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어떠한 또 입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검찰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70년 동안 이 체계가 유지해온 건 맞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 검찰들이 이런 자기네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찰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물론 본인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혹은 놓기 싫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겠지만 일단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저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통렬한 책임과 반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한 거를 어느 정도는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맨날 하면 안 하겠다 그러고 하면 안 하겠다 그러고 맨날 우리를 겁박한다 그러고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 사실 행동을 검찰권이 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여기에 지금 편승하여 이렇게 또 입장이 다른 정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요.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때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내각에 대한 뉴스가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과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가장 이번에 이제 내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 중에 가장 뭐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인데 네. 윤 당선인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서 정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이에 따라 의혹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인용돼 보도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준길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금태섭 그 당시 변호사였죠, 의원하고 서로 간에 이제 박근혜 정 대통령 있을 때니까는 새누리당 시절인가요? 그때 서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는데 서로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인데 한 명은 친구라 그러고 한 명은 친구가 아니라 그러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는 우리 40년 지기 친구다. 이렇게 박봉인데도 밥 먹으면 꼭 밥값을 자기가 내려고 하더라 이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표현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40년 지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야, 이런 친구를 부정당하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대변인 이제 배현진 대변인 말을 빌리면은 네. 정 후보자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40년 지기라는 친분 때문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아니다. 거듭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40년 지기. 지기라는 거는 뭐 아는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40년 동안 알아왔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해석이 그렇게 가능할 이제 것 처음에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그 사람을 했냐 이러면서 좀 비난이 나오니까 갑자기 친구가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 정호영 후보자는 좀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들 디스크가 뭐 척추협착증으로 바뀌었다. 6번 척추문은 없는 건데 지금 가짜로 나온 거다. 그다음에 딸 경북대 의대 편입할 때에 구술 면접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병원장하고 아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네,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데도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어제도 정 후보자가 직접 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를 아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편입할 때 특별 전형으로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 전형이 18일 만에 갑자기 생겼다가 그 아들이 네. 딱 합격하고 나니까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또 이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또 오늘도 오늘도 어떠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한치도 잘못이 없고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하시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 보죠. 이것도 사실 어제 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겠다고 박주민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등등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컷오프가 됐어요, 아예. 그러면서 또 이낙연 고문은 난 안 나간다 이렇게 고사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도 사실은 또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도대체가. 네, 일단은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최종 입장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그 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 실패 이후 미국 연수를 준비해 왔다면서 네.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지도자의 말씀을 드렸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 나온 건데요. 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경선
애당초 이제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지만은 송 전 대표와 이제 박 의원에 대해서 배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러한 입장들이 이제 그쪽으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공천 배제 사유도 특이하죠. 뭐 송영길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박지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일 때 돈 올린 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댓글 몇 개 읽어드릴까요? 조영옥님, 경찰도 그리 믿을 집단은 못 되는 상황인데 검찰은 아예 인종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카이필 0304님, 민주당사 앞 난립니다. 지원이님, 민주당 때문에 잠 못 잤습니다. 공천이라니요. 당원이 경선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공천이니까 박영선 의원 질 거 뻔한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뭐 민주당 이번에 검수 한방 못하면 폭망한다.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JHP님, 양향자 씨 못 믿겠다는 피오나 공주님 발언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검수 완박 관련된 사보임 하면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이제 대신 넣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분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문건이 나왔어요. 검수완박 반대한다라는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의원실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했다는 거. 근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